안녕하세요. 저는 윈도우즈 폰 MVP인 박현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XNA 네 번째 섹션으로 XNA 게임 개발 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터치 인터페이스와 가속 센서를 활용한 게임 개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블루피시 시스템의 CTO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폰 MVP를 2010년 10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한국 윈도우 폰 개발자 그룹에서 지금 부시삽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윈도우즈 폰으로 지금 개발이 된 프로젝트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뿌띠 다이어리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뿌띠 다이어리는 지금 윈도우즈 폰 그리고 안드로이드로 지금 제품이 남아 있고, 지금 윈도우즈 폰 7으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께서도 윈도우즈 폰 7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몇 가지 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터치 입력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XNA로 이제 게임을 개발할 경우에는 윈도우즈 폰 7에서는 터치 패널을 통해서 입력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즈 폰 7 같은 경우에는 터치로 모든 동작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만드신다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터치를 입력해서 게임에 대한 진행을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터치 행위들은 터치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터치 이벤트라고 하면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용자가 터치한 위치나 터치한 방법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각각의 터치 행위로 통해서 발생된 이벤트들은 라이프 타임 동안 식별이 되게 되는데요. XNA 게임과 앞에 장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반복 형식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와 리드로우가 계속적으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스타일에서 터치에 대한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터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터치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에 대한 그 각각의 고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들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게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를 구분해서 작업을 하신다면은 보다 쉽게 추적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데모와 소스를 같이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XNA가 터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터치 이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터치 이벤트는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윈도우즈 폰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마우스 다운, 마우스 무브, 마우스 업, 마우스 버튼 업, 이렇게 세 가지 이벤트로 여러분들께서는 처리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XNA도 이것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스테이트 상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만 터치 이벤트,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터치 이벤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부분이긴 한데요. 먼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이 터치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터치에는 현재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가 발생했을 때 프레스드 눌려 있는지, 아니면은 터치 상태가 눌려 있다가 릴리즈 해제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터치가 눌려진 상태에서 움직이는지 하는 프레스드, 릴리스드, 드래그드, 이 세 가지 상태로 터치에 대한 상태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터치 상태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XNA에서는 윈도우즈 폰 7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멀티 터치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XNA에서는 최대 4개 포인트까지 동시에 이벤트를 받아들여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 먼저 소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한 이 터치 관련된 이제 첫 번째 데모인데요. 이제 피아노라는 피아노 게임이라는 그러한 그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XNA 게임에서 이제 터치 이벤트는 이제 라이프 타임 동안 발생을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데이트 메소드 내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터치 컬렉션이라는 클래스로 이제 터치 스테이트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이제 get 스테이트로 터치 패널에서 메소드를 받아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그 터치 패널에서 발생된 이벤트들은 get state 메소드를 통해서 터치 컬렉션이라는 터치 컬렉션 클래스로 생성된 객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get state 메소드를 통해서 받아오는 방법은 엑스박스 360이나 PC에서 PC에서 동작하는 게임을 개발하셨을 때 키보드나 게임패드, 마우스와 같은 기타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get state 메소드가 터치 패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get state 메소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업데이트 메소드 내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진행할 때 발생되는 터치들을 순차적인 목록으로서 차근차근 누적이 되어 있는 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록에 들어가 있는 터치 이벤트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신다면은 보다 게임을 진행을 할 때 터치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터치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이 터치 컬렉션으로 생성된 이 터치 스테이트 객체의 즉 개수가 0개보다 많은 경우, 즉 0개보다 많은 경우에만 터치 이벤트가 발생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처리를 안 해준다면은 터치 이벤트를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터치가 발생을 안 됐는데 터치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를 해라 라고 명령을 냈다면은 터치 좌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에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게임을 개발하실 때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터치가 발생을 했냐 안 했냐를 구분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터치를 통해서 게임에서 사용이 되는 부분들은 게임 캐릭터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게임 메뉴 버튼을 누른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용자와 대화하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 구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면서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것과 달리 뒷부분 소스에서는 for each라는 반복 부분을 통해서 이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치 이벤트는 순차적인 목록에 의해서 반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발생되어 있는 터치 이벤트들이 순서대로 각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터치 컬렉션은 터치 로케이션이라는 클래스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for each 문을 통해서 터치 스테이트에서 터치 로케이션 객체에 하나씩 정보를 순차적으로 얻어올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for each 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탈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에서 보셨던 그 if 문 또는 여기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for each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터치 컬렉션에 대한 각각의 요소에 처리하는 부분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이 for each 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터치 컬렉션으로 생성된 이 터치 스테이트는 터치 로케이션 이벤트인 터치 로케이션 객체인 터치에 각각 저장이 돼서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터치 컬렉션은 이 터치 로케이션이라는 배열 형식으로 배열로 인해서 지금 구성이 초기 사용자가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이벤트에 각각적으로 접근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터치 로케이션으로 이제 그 앞에서 발생된 터치 이벤트에 대한 목록을 한 가지씩 받아오게 되는데요. 이 터치 로케이션은 화면에서 화면에서 터치가 발생이 되었을 때 화면 위치를 제공하는 위치 속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화면에서 터치가 일어났을 때는 해당 위치의 값과 동일한 픽셀의 위치가 이제 반환이 되게 되는데요. 밑에 소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터치 이제 포지션 x 그리고 y, 즉 x축과 y축을 이제 반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이 되는 이 좌표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디를 터치를 하였고, 그리고 터치된 위치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를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포인트 객체에다가 터치 포지션 X와 터치 포지션 Y 두 개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서 보시면 인트형으로 형변환을 한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받아오는 값들은 이제 플로트형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일반 포인트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형변환을 통해서 저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터치가 발생된 위치에 대해서 이제 X축과 Y축에 대한 좌표값을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터치 상태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터치는 pressed 눌렸을 때랑 released 눌렸던 게 떼졌을 때랑 이제 dragged 이제 눌린 상태에서 움직이는 이 세 가지 상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소스처럼 터치 스테이트가 이제 눌렸냐 또는 터치 로케이션 스테이트가 이제 릴리즈 되었냐 라는 그런 구분 형태를 통해서 터치 행위를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피아노 데모인데요. 이제 화면을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개발하셔서 이제 디바이스에 배포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특별한 설정 옵션 변경이 없다면 대부분이 엑스박스 라이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박스 라이브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디플로이를 한 게임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피아노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이 실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피아노에서 많이 보는 키보드가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각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것을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터치 로케이션에서 이제 받아온 목록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될 것인데요. 제가 네, 이렇게 터치가 발생을 했을 때 소리가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최대 4개 포인트까지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싱글 터치 말고 더블 터치 그리고 트리플 네, 이렇게 최대 4개까지 터치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건반에 대한 이제 좌표 값들은 이렇게 미리 그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키보드 건반에 대한 위치 값을 이렇게 계산식으로 통해서 넣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치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이 발생된 터치에 대한 위치가 눌렸을 때, 자, 여기 보시죠. 아까 그 구조체에서 이제 contains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터치가 발생된 X축이냐 Y축에 대한 X축과 Y축에 대한 그 좌표 값을 넣어줬을 때, 이 해당하는 렉트앵글에 이 XY가 포함이 되냐, 포함이 안 되냐를 이제 if문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키보드 사운드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건반 눌렀을 때 소리가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터치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플리킹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리킹이라고 하면은 요즘 그 멀티터치를 지원하는 그 장비 디바이스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벤트 제스처 방법이긴 한데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화면에 터치를 발생을 하고 이제 튕기듯이 손가락을 밀어 올리는 것을 이제 플리킹이라고
죄송합니다. 플리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시작과 끝의 점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벤트가 처리가 되겠는데요. 이제 플리킹에 대해서 이제 윈도우즈 폰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윈도우즈 윈도우즈 폰 메인 화면인 이제 라이브 타일인데요. 이 라이브 타일에도 지금 플리킹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터치한 상태에서 밀면서 튕기듯이 올리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하면 천천히, 빠르게 하면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리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작과 끝점에 대한 터치 이벤트를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기록을 했을 때 그 이벤트들은 이제 각각의 아이디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이제 섞이지 않고 이제 이벤트를 개별적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이벤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 이 플리킹 구현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게임을 만들어 볼 것인데요. 이 게임은 이제 빵 위에 치즈를 올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플리킹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치즈를 사용자가 플리킹을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치즈가 화면에 막 튀어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튕기다가 빵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치즈를 플리킹으로 옮긴다는 것, 그리고 터치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소스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처럼 이제 터치 이벤트들은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앞에 피아노 예제하고 동일하게 그 터치 패널 .getState 메소드를 통해서 터치 스테이트를 받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은 아까는 프레스드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릴리즈도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은 플리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눌린 상태와 이제 움직인 다음에 이제 터치가 끝난 시점,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스드와 릴리즈 상태를 이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눌렸을 때 터치에 대한 좌표값을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터치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과, 그리고 이제 그 현재 터치가 눌렸는지 아니면은 이제 떼졌는지 하는 그런 속성을 저장하는 값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특이하게 datetime.now라고 해서 시간이 지금 저장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밑에서 이제 릴리즈를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은 제 앞에 치즈 터치 아이디와 지금 현재 발생된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에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제가 앞에서 그 터치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각각의 아이디로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터치 이벤트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터치가 눌린 상태에서 떼진 상태에 대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터치 아이디가 같을 경우에만 처리를 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서 보시면은 이제 벡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플리킹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좌표 방향과 이제 속도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그런 공식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계산 공식들은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시작점에 대한 값을 저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시작점에 대한 상태값을 저희는 이제 3개의 값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왜 3개의 값이냐면은 이제 터치가 눌려져 있는지 안 눌려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부울 변수 하나랑 이제 터치가 어디서 눌렸는지에 대한 첫 번째 시작점에 대한 이제 값을 저장하기 위한 이제 터치 로케이션 값, 그리고 이제 터치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시간을 저장하는 이제 데이터 타임, 이 3가지 변수에다가 이제 값을 저장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값들은 이제 터치가 시작이 됐을 때 이제 true 값이 넘어오고 이제 현재 시작점에 대한 위치 값과 그리고 현재 시작 시간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값을 넣는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if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if 문에 치즈 드롭 포지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치즈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렉트앵글 값입니다. 이 렉트앵글에 이제 contains라는 이제 메소드를 통해서 현재 터치가 치즈 위에서 발생을 했으면은 이제 값을 저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저장이 된 치즈가 아닌 다른 곳에서 터치가 된 것을 저장을 하면은 이제 치즈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즈 위에서 터치된 것을 구분하기 위한 이제 구분자를 하나 정의를 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 저장이 되었으면은 이제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 저장을 해야 될 것인데요. 이제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값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계산을 해서 그 플리킹에 대한 방향과 속도를 계산을 하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제 케이스가 터치 로케이션 스테이트가 릴리즈가 된 상태에서 이제 동작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이제 치즈 위에서 터치가 되었을 때 발생된 로케이션 값에서 이제 id를 이제 갖게 됩니다. 이 id와 지금 현재 릴리즈가 되었을 때 발생된 터치 이벤트에 대한 id를 비교를 해서 이 이벤트가 시작점과 끝나는 점까지 이어져 있는 그 같은 id인지를 구분을 한 다음에 그것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플리킹이 끝났다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이제 포지션 XY를 받아와서 시작점과 끝점을 저장한 값의 차이를 통해서 방향과 크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리킹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얼마만큼 이동이 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플리킹을 빠르게 했냐, 느리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플리킹 이벤트가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고 느리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속도에 대한 힘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저장한 시작 시간과 지금 현재 끝나는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 계산된 값을 가지고 이제 플리킹에 대한 힘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즈 X 스피드와 치즈 Y 스피드에 각각 저장을 해서 치즈가 움직이는 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즈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치즈 터치드 그 불변수도 페일즈가 되겠죠. 앞에서 이렇게 설정한 치즈 터치드 불변수는 치즈 위에서 사용자가 터치를 했을 때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치즈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치즈가 눌렸을 때 이제 색상을 변화주는 효과를 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치즈가 이제 터치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플리킹 되는 동안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색상을 변경하는 그런 옵션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소스 코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플리킹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서서히 속도가 줄어드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을 구현을 해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치즈가 플리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정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차곡차곡 속도를 감속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마찰 계수라고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릭션이라는 이제 그 마찰 계수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값을 곱해줌으로써 속도를 서서히 감소를 시키는 것을 이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 계수 값을 크게 주냐 작게 주냐에 따라서 이제 감속이 되는 속도를 결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마찰 계수 값을 통해서 줄어든 속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게임을 쉽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이 청킹 치즈라는 게임에 대해서 한번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엑스박스 라이브 허브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실행하게 될 것인데요. 지금 제가 미리 준비해 온 이제 청킹 치즈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이렇게 치즈가 하나가 놓여져 있고 그 치즈가 이제 올라가면 끝나는 이제 빵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치즈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터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플리킹을 하면은 치즈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치즈가 많이 움직이고 느리게 하면은 이렇게 조금만 가고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리킹을 이용한 게임 데모를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실 때 이렇게 단순하게 터치가 실행이 되었지만 지금 보신 플리킹 이벤트에서 보신 것처럼 눌렸을 때와 이제 떼졌을 때 이 두 가지 상태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게임 스테이트 메소드는 이제 매번 호출이 될 때마다 새로운 터치 패널에 대한 상태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복합적인 게임 구성 요소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게임 이벤트가 터치가 발생된 게임 이벤트 리스트를 로컬에 따로 저장을 해 두셔야 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그 게임 이벤트가 사용자가 입력한 이벤트를 이제 놓치지 않고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은 반드시 터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저장을 해 놓은 값을 가지고 게임 업데이트가 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윈도우즈 폰의 가속 도계를 이용한 게임 제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NA 4.0에서는 이제 가속 도계가 앞에서 일반적인 입력 장치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입력 장치라고 하면 이제 터치패드나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그러한 일반적인 입력 장치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getState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값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값을 저장해 주기 위한 이제 이벤트 메소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 메소드에서는 이제 가속도계가 움직이면서 변화된 값을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속도계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그 게임 소스와 이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NA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버라이트에서 사용되는 센서 인터페이스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센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벤트 메소드를 작성을 하셔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속도계를 수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벤트 메소드를 바인딩해서 그 메소드 내에서 이제 값을 처리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소스에서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에서 지금 치즈 렌더라는 지금 데모 소스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실버라이트에서 센서를 사용하기 위한 지금 센서 인터페이스인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바이스 센서라는 그 레퍼런스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센서를 추가한 다음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니셜라이즈 이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리딩 체인지라는 이벤트에 이제 acc 언더바 리딩 체인지드라는 메소드를 이벤트 바인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엑셀로메터에 대한 그 오브젝트를 이제 시작을 해 줄 것이고요. 이 이후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그 이벤트 메소드에서 이제 값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용해서 저장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된 값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용하시려면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 내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게임의 상태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게임의 상태를 비교를 해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는데, 게임이 실행되는 도중에만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이제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게임이라는 메소드를 따라가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excelState.x와 excelState.y 값을 이용해서 이제 치즈에 대한 위치 값을 이동하는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된 좌표는 실질적으로 이제 치즈의 이제 x축과 y축 값에 대해서 이제 더해준 다음에 이 더해준 값을 이제 좌표 측에 적용을 해서 이제 치즈가 이동하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레퍼런스를 추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 microsoft.device.sensor라는 그 레퍼런스를 이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microsoft.device.sensor 밑에 엑셀로메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프로그램의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서 이제 코드를 단순화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용하기에는 좀 더 편리하면서 소스 보기에도 깔끔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레퍼런스를 추가해주고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주는 것으로서 이제 센서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작업은 끝이 났고요.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센서 값이 변경이 되면 읽어오는 그 이벤트에 acc reading changed라는 그 이벤트 메소드를 바인딩을 해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벤트 메소드까지 바인딩을 하고 난 다음에는 acc.start라고 해서 엑셀로메터를 이제 시작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디바이스의 가속도계의 값이 변경이 되면은 실시간으로 값이 이벤트로 이제 들어와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 acc_reading changed라는 이벤트 메소드에서는 이제 3000 벡터에다가 이제 x, y, z 값을 저장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가속도계를 통해서는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x축이냐, y축이냐, 또는 z축이냐 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 값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3000 벡터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것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이제 가속도계 센서에 의해서 이제 저장된 값을 이제 실질적으로 게임 루프상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가속도계 값을 저장하고 있는 xState라는 오브젝트에서 x축과 y축을 이제 증가되는 속도의 그 맥스 값과 그 곱해서 치즈가 이동할 방향에 대한 그 속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이제 2000 벡터에다가 이제 얼마만큼 이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엑셀 벡터라는 오브젝트의 값을 저장하게 되고요. 이러한 값은 이제 치즈가 이제 단말기를 얼마나 기울였는지에 대한 값을 이제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속도를 제어하는 부분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가속도기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 데모를 하나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티핑 게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티핑 게임은 이제 기울기를 사용하는 그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울기 게임을 이제 단말기를 기울임으로써 그 화면에 대한 오브젝트가 이제 움직이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화면에 아이템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가장 간단한 물리 모델로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우 효과적으로 게임을 개발하시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치즈 렌더라는 데모를 이제 윈도우즈 폰에서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게임도 지금 제가 단말기에다 미리 넣어놨는데요. 네, 보시면은 치즈 렌더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우주 공간이 있고 지금 치즈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테이블이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치즈가 저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말기를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치즈가 본격적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한 7시 방향을 기점으로 이렇게 단말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즈가 아까 이쪽에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화면 끝에서 부딪혔을 때는 치즈가 그 이동하던 속도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튕겨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말기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치즈가 앞에서 이동하던 속도에 따라서 하단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치즈가 이렇게 하단부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땅에 치즈가 닿았기 때문에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었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터치 패널과 이제 가속도계를 이용해서 게임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터치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get state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상태값을 받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터치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는 순차적으로 이제 리스트를 통해서 터치 이벤트가 넘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구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리킹을 이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 플리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점에 대한 위치값과 이제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벡터를 계산을 해서 이제 플리킹에 대한 움직임을 처리하는 것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게임 구성 요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터치로 발생된 게임 이벤트 리스트를 따로 저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속도계는 다른 XNA 일반적인 입력 장치와는 다르게 이벤트 메소드를 통해서 가속도 값을 이제 받아오는 것을 이제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XNA에서 터치를 이용한 게임과 가속도계를 이용해서 게임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 사항들은 이제 윈모 대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